트렌드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코인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또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달렸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트럼프의 이 완화적인 우호적인 스탠스가 오늘까지도 상승의 여파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미 연준 관련해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미중 관세 관련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전 거래일이어서 오늘까지도 9만 달러 선 위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장중한 때 9만 4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현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1.66% 하락한 2조 8천억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1% 하락하면서 1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53점 중립 수준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에 14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간밤 기관들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기관들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순유입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대량 매물이 또 발생을 했다, 대량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5%입니다. 이더리움은 7.4%,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29.2% 차지하면서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가져갔고 또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됐는데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1.6% 하락하면서 92만 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1.65% 하락하면서 1,75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XRP 또한 4% 넘게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도지코인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89%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 내주는 모습입니다. 4% 넘게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마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랠리를 보였습니다. 관세와 연준 우려 완화 속에서 3대 지수 일제히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건데, 다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일중 차트입니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스닥은 2.5%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3%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막판 들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1.67% 상승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근간에는 좀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좀 찜찜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인물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하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좀 시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찝찝함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간밤에 미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할 제안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대변인 또한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 관세 협상이 안 된다면 2, 3주 내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실제 정책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간은 이렇게 트럼프의 이 발언,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발언으로 인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시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또 발언을 했었는데 월가의 평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 우즈 프리덤 캐피털 머켓의 이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답하다. 하루하루가 모두 불확실성뿐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의 반복적인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마코 파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가자들은 정책이 아닌 트윗에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말 한마디 발언 하나에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나 혹은 발언을 할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가 위원들 그리고 시장 또한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준의 베이지북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4월 베이지북이라고 하면 연준이 이 4월에 이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89번 또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관세라는 단어가 107번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연준은 국제무역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수비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미리 사둔다, 사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소비 지출이나 외국인 여행객은 감소세를 가져갔습니다.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준 혹은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동결이 좀 우세한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좀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 있어서 전화를 하겠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연준과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갈등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역시나 트럼프 관련된 코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민코인을 많이 사면 트럼프와 독점 만찬을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많이 산 이 상위 220명들 위주로 또 만찬에 초대하겠다라는 초대장에 담긴 사진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익을 사익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거세하지만 장중한 때 이 트럼프 토큰이 60% 가까운 폭등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성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근거로는 SEC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가 친가상화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이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 미 재무부 채권 재매입이 비트코인을 20만 달러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로 이 저항대인 9만 5천 달러를 넘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또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트렌드 지금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장중 9만 4천 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9만 2천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변동성 있는 코인 시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 또 김세윤 전문가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비트코인이 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오늘장까지도 9만 달러 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9만 5천 달러에서 좀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9만 2천 달러 선 전일보다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코인 시장도 그렇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코인들 위주로 저희가 방송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포착 코인 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스캐너 포착 코인으로 첫 번째 종목 또 오피셜 트럼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또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 혹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찬을 좀 예고를 했죠. 상위 220여 명을 초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종목이 장중한 때 6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바로 한번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나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폭등세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폭등이 나와주었고 폭등이 나와준 원인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220명 상위 투자 보유자죠. 보유 수량도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그 비중을 넣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제 그 발표 이후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급등세가 나와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 5월 12일까지는 매수세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차트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현재 구간을 약간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일봉 차트이고요. 고점을 낮추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전 고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었던 가격대 18,400원 선에서의 수평 저항선 부근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에 성공하였었으나 오늘자 캔들은 매도세, 즉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제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꼬리를 굉장히 윗꼬리를 길게 말아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은 어제 매수세로 몰렸던 사람들의 이익 실현 구간 혹은 물려있던 사람들의 본절 구간을 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터져주고 있는 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4월 23일서부터 5월 12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 상위 220명이 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팔렸을 때, 즉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는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긴 힘들겠고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사야 되느냐?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이 가격이 싸다라는 구간에서 눌림목 관점으로서 추가 매수를 통해 이익 실현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1시간봉이나 4시간봉에서 이동평균선을 켜고 보게 된다면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2동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4시간봉에서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4시간봉에선 지금 이동평균선들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켜고 보았을 때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순서대로 위치해주고 있죠. 따라서 완벽한 정배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현재 22동 평균선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22동 평균선은 단기 추세를 의미를 하고요. 단기 추세 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승 폭발 중인 형태였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 기울기로 전환되기 전에, 즉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단기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가격의 22동 평균선 구간을 재차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 눌림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시간봉의 62동 평균선이 4시간봉의 22동 평균선 구간과 가격대가 유사해요. 근데 4시간봉의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지금 보았을 때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죠. 이 말은 즉슨 현재 구간에서 갑작스런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반기로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울기라는 말은 즉슨 추세의 강도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4시간봉상 추세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처음 터치하는 구간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고 22동 평균선 혹은 24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이렇게 생긴 망치형 캔들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전 캔들의 종가를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 구간은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18,400원 구간 혹은 하위 시간봉, 15분봉, 30분봉 기준으로 이전 대비 거래량 대비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주는 그런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캐너 포착 코인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엔 추격 매수 관점으로는 현 시점에서 접근이 불가하고요. 우리가 오히려 눌림목 관점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스캐너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스캐너 포착 코인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더 들고 왔는데 아더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죠. 왜 급등세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더 두 번째 스캐너 코인으로 가져왔는데 38%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아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포착 종목으로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이낸스 상패 후보에 올랐었던 코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상패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기업이 사라진다.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상승되어 있는 거래소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도 압력을 일으키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더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할 거면 제가 주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승 원인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코인 4시간봉 차트이고요. 아더 같은 경우에는 급등 나와준 직전의 저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하는 이 구간이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엔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점은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와주었던 이 시기에서 나와주었었던 하락 채널, 즉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였을 때 진행이 되었었던 구간을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었던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 채널을 혹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리테스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더 같은 경우에도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었었던 이 구간, 따라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했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에서의 저항 구간을 저항받아주는 중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다시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이전에 꼬리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서 강한 저항을 받아주었던 구간을 매물대 구간으로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설정이 가능한데 해당 구간의 가격대는 188원에서 207원 정도 구간의 가격대이고요. 현재 구간에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아주면서 1시간봉에서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던 모습이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구간이에요. 따라서 아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예상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쪽 구간이고요. 가격대로는 126원 정도가 예상되니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상단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제가 아까 가격대가 188원에서 207원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207원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시점에서 진입 관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캐너 포착 코인으로 아더에 대해서 또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아더 같은 경우 이전 바이낸스 상표 후보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 타이밍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더 추가적인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코인 시장이 워낙에 시시각각 변하는 터라 여러분들은 전략을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는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코인 관련주들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해서 변동성 강한 종목들, 스캐너 코인 종목들 위주로 만나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비트코인 상황은 어떤지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전일 대비 1.7% 하락한 92,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의 약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 브리핑과 그다음에 코인 튜토리얼 강의를 해줄 김세윤 전문가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들고 계실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일봉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주간, 1주에서 2주 정도 강조드렸었던 88.8K 구간의 매물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한 이후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목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구간의 가격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94.2K 구간에서 95K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 부근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현재는 95K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추가로 상승할 거야 라고 진입을 하기에는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조정이 나와줄지에 대해서 유무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저항 구간에서의 캔들 패턴을 보시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전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형 모양으로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었어요. 이 십자가형 캔들 패턴이 뜻하는 건 뭐냐? 매도 압력, 매수 압력을 균등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중립적인 캔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 다음 캔들 패턴인 오늘 캔들 패턴이 중요해요. 오늘 캔들 패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 캔들 패턴의 종가 기준을 현재 캔들 패턴의 시장 가격이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현재 캔들 패턴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봉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된다라는 말은 즉슨 단기적인 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줬느냐?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고요. 그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뚫으면서 급등, 현재는 단기적인 조정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을 가격 조정의 형태가 아닌 시간 조정의 형태로서 응축을 하는지를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일본 구간에서의 작도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에서의 관점으로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지표에서 보았을 때 이 초록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초록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이 122동 평균선 그리고 검정색 선 부근을 상단으로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리스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지지선 구간의 가격대인 91.7K에서 92K 구간을 1차적으로 방어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다음 지지선 구간인 보라색 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 89.7K 정도 구간 혹은 이전의 작도 관점에서의 저항 구간 매물대였던 88.9K, 88.8K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일봉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보다 작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에서 작도 관점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 반전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하락 반전 패턴이냐?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을 해주는 쌍봉 패턴이 나와주는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하락 반전 패턴이 나와준다고 무작정적인 하락이 나와주진 않아요. 언제 하락이 나와주느냐? 이 쌍봉 패턴의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단 구간 매물대 그 구간의 가격대가 현재 91.9K, 92K 정도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91.9, 92K 구간이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어딨냐? 아까 일봉에서 보라색 선, 검정색 선 존재했었던 구간 91.7K에서 92K. 그렇다면 91.7K 구간까지가 보수적으로 잡아봤을 때 현재 단기적인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구간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파동의 형태로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거의 완벽한 정배열의 상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4시간봉의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한 모습이죠. 트럼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고 지금은 상승 폭발이 나와준 직후 가격이 터치를 해준 구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따라서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올라와 주었을 때 만나는 이 순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된다면 눌림목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아직까지 하락 쪽으로 유리한 형태예요. 왜? 일봉에서는 매도 신호가 등장을 했었고 지금은 하락 반전형 패턴인 쌍봉 패턴이 나와준 직후고 이 구간을 만나는 구간이 현재 가격대를 버텨주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탈 직후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된다면 중기적인 관점, 스윙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보조지표를 넘어가서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입니다. 그럼 이 트리플 스토캐스틱의 보조지표는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K선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D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를 심플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K선과 D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하락 반영인다면 하락 형태구나, 상승 반영이라면 상승 형태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얘네들의 기울기가 어떻죠? 하방 기울기를 뜻하고 있죠. 그럼 이 4시간봉의 보조지표는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단기, 중기가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입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지금 막 발생해준 모습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4시간봉의 상태상 하락 방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지지선 구간인 22동 평균선 구간을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요.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은 단기와 중기 K선이 저점 구간, 과매도 구간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매도 구간을
도달을 해주고 돌파를 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하락 시그널의 형태는 정배열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다음은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도미넌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이고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아래 보이는 차트의 캔들은 도미넌스의 비중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주면서 하락의 형태로 띄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도미넌스의 비중이 하락할 때 어떤 현상이 나와주느냐? 이거를 옆에 표로 대입을 해서 살펴보시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그리고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 약한 하락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간혹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어떻게로 진행이 됐었냐. 비트코인이 급등함에 따라서 대다수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가치 급등 혹은 적어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와줬었어요. 그럼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약하게 등장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추세가 워낙 강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 나도 한번 도미넌스라든지 혹은 시장 관련된 지침서까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낌없이 또 여러 가지 전략까지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50분 동안 알찬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 계속 저희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참고할 만한 또 인사이트가 있는지 여쭤봐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코인 튜토리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튜토리얼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왜 상승 추세는 뭐고, 왜 상승 추세에서 사야 되고, 상승 추세에서 사면 어떤 점이 이룰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승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형태를 이전 저점과 고점과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을 상승 추세라고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왜 생길까요? 시장엔 반향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반향이 존재를 해요. 그 반향이 있고 사람들, 투자자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도 관점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채널의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현상이 나와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도대체 왜 상승 추세에서 사야 할까? 상승 추세는 비교적 하락 추세, 비추세, 혼조세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상승 추세는 수요가 더 많아요. 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 주식, 이 코인 더 가격이 올라갈까 하면서 구매를 하겠죠. 따라서 수요가 더 많고 시장이 낙관적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에서 강한 놈이 더 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락 추세가 더 세면 하락 추세가 더 강하다, 더 진행된다, 낙폭이 더 세진다. 상승 추세면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락장에서 사면은 떨어지는 칼날 잡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칼날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위험하다. 왜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런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락 추세에서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물을 타는 시점이 애매해요. 왜?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물대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물타기를 통해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하락장은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들이 더욱더 많고요. 탈출이 용이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실 거면은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에서 사야 된다는 점을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상승 추세란 시장이 가격을 올린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기업 관련의 이슈가 되었든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추세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상승 추세가 뭔데? 고점과 저점 올리는 거 그거 어떻게 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화면을 준비해 왔어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작도적 관점입니다. 이 작도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가격이 움직여주느냐,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트 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가, 즉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가, 이 파란색 선, 주황색 선, 얘네보다 가격이 위에 있느냐를 통해서 정배열이구나, 아래에 있다면 반대로 역배열, 하락 추세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이전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고점 갱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이 구간에서 고점 찍고 거래량 줄어들죠. 고점 갱신해 나갈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다시 거래량 줄어들죠. 고점 갱신할 때 거래량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패턴 같은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알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상승 추세 중에서 우린 언제 진입해야 되는가? 두 가지의 형태로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 뭐냐?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일시적 조정, 즉 가격이 올라가고 빠져주었을 때 이 구간을 진입을 한다라는 것을 눌림목 관점으로서 진입을 한다라는 거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눌림목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사고 상승 추세를 따라가서 이익 실현을 낸다라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돌파 매매 혹은 추격 매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상승 추세를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매물대 구간 혹은 특정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줄 때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돌파 매매는 전고점 혹은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의미가 있다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는 상당히 강한 추세에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차트적으로 살펴보았었던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 채널 상단부 어떻게 뚫었죠? 급등으로 뚫어줬죠. 따라서 그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추격 매매 관점 혹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하거나 약하거나는 상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돌파하게 됐을 때 그 구간이 만약 돌파 이후 재차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은 단기적인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더라도 추세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추세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 상승폭이 굉장히 강할 때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상승 추세에서 왜 상승 추세에서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현재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면부터 보시게 된다면은 이전 돌파 매매 관점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 차트를 보았을 때 화면을 확대시키느라 약간 잘린 구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비추세, 즉 응축하고 있었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하락 추세보다 당연히 상승폭이 크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이 저항받았던 팔던 사람들을 보다 사는 사람들보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락 추세보다 상승 추세가 더욱더 힘이 잘 붙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출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물리면 물릴수록 낙폭이 더욱더 거세질 거예요. 하지만 상승 추세는 이미 물려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난 이때 진입해야겠다. 이런 심리 효과 때문에 탈출이 용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탈출이 용이하다는 게 뭔 말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시간이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되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보았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물을 탔다라면은 적어도 평단가가 이쪽이었더라면 이쪽에 형성이 되셨을 거고 단기간 내에 탈출을 할 수 있는, 즉 탈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손절가가 짧다라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가 왜 짧느냐? 똑같은 관점입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될 때 진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디에다 손절을 하느냐? 전저점? 물론 전저점을 잡아볼 수도 있죠. 근데 난 빨리 자를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잘라버리시면 돼요. 왜? 내가 생각했던 진입 관점을 이탈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언젠간 올라갈까요? 라면서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잘라버리시는 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이런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겠고,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축적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는, 즉 불장의 시작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불장에 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셔야 되느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걸려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30%면은 거래가 안 되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장, 상승장 혹은 특히 불장에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하루에 코인 가격이 200%에서 300%가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물리지 않는 이상 혹은 최고점에 물리더라도 다음 날에 그만큼이 또 올라요. 이 암호화폐 불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시점에 포트폴리오에 코인은 꼭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물론 주식이 보다 코인이 100%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넣으셔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 헤지로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상승 추세에 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코인 튜토리얼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는데요. 나도 한번 상승 추세에 올라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이런 해안들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조정하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지표 위주로 보는지 신호등 지표부터 또 코인 관련해서 리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이런 것들 혹은 지지선, 저항선 구간을 살펴보았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3, 4년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알트코인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그분들의 핵심 질문이 뭐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난 잘 못하겠다. 어느 구간에서 물을 타야 할지, 어느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따라서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용이하게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신호등 지표이고요. 신호등 지표에서는 첫 번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를 모든 추세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지와 저항 구간, 여러분들이 작도 그려놓고 이동평균선 보고 이런 지지 저항선을 한눈에 보기 쉽게 설정을 해놓았고요. 세 번째로는 매매 신호. 과매도 구간에서 사라, 과매수 구간에 팔아라. 이거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신호등 지표,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어요. 초록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추세 구간,
노란불 같은 경우에는 비추세 구간, 빨간 구간은 강한 하락 추세 구간을 나타내 주었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살펴봤었던 매매 신호,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신호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한 상승 추세 초록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설정해놓은 목표가 혹은 매도 신호가 등장하기 전까지 홀딩을 이어가시면서 이익 실현을 진행해보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다가 이 신호등 지표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저점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이 신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알트코인에만 사용이 되느냐? 아니죠. 주식 차트에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라 그랬었죠? 포트폴리오상 리스크 관리,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 이 비추세 응축 구간 속에서 하단 구간마다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줍니다. 이 매수 신호에서 진입을 했었다면 3%에서 4%씩 계속해서 충분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셨을 거다라고 설명이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호등 지표 혹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차트를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다? 영상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은 바로바로 이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교육, 차트에 대한 무료 강의, 신호등 지표에 대한 배포 모든 것을 진행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제가 그동안 진행을 했었던 관심 종목 및 히든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리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진행을 해봤을 때 63.64%의 승률이 등장을 해 주었고요. 37.79%, 37.8%의 수익률로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37.8%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를 하셨다면 38만 원 수익, 1000만 원이면 380, 1억이면 3,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3월 18일에 진행을 했었던 UX링크 히든 종목으로서 이 히든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셨을 때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신호등 지표에서 태풍 신호가 등장. 이 태풍 신호는 추세 반전 신호입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 중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 그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작두 관점에서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느냐? 13.39%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830원으로서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가격 찍고 빠졌냐? 830.5원 정도를 찍고 가격이 하락 추세로 다시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분석해드리는 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신호등 지표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전부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제가 4월 22일에 진행을 했었던 솔라나 코인을 대해서 AS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AS 왜 하느냐? 가격이 빠져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격 상승했고 1차 목표가도 찍었습니다만 제가 설정해 드렸던 진입가 가격을 100원 차이로 채취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게 되었고요. 현재는 1차 목표가 구간인 21만 7,700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단기적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 플러스 3% 정도 구간에다가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하시거나 현재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20만 5,400원 구간에다가 이익 보존가 설정 이후 홀딩을 해나가신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이 홀딩 전략을 가져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2차 목표가인 24만 3,500원까지 홀딩 관점을 유지하셔 보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수익 리뷰한 종목들 위주로 나도 한번 전략 잡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신호등 지표까지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낌없이 신호등 지표 관련된 이런 자료들 배포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